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1승을 맛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는데요. 아쉬운 것은 수원의 경우 이승우 선수의 결장으로 창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파이널 A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1승이 간절한데요. 주춤하고 있는 인천 반전 카드는 무엇일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현애 스포츠뉴스 기자와 손철민 해설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무승부를 기록했던 수원FC와의 경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1승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낯설지 않아요. 네. 이게 비단 작년만 해도 이랬고요. 재작년에는 더 했고요. 예. 어쨌든 연패가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어제 같은 경기는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잘은 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원투 패스, 뭐 사이드 침투 예. 정말 잘했는데 결론적으로 의외성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도 아는 아주 평안한 경기, 그냥 교과서적인 경기는 했으나 경기를 뒤집을 만한 승점 3점을 챙길 만한 의외성은 없는 그 포인트가 조금은 아쉬운 그런 경기였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좀 아쉬웠던 게 상대의 가장 날카로운 공격수가 없었던 어떤 기회였잖아요. 네. 이건 이겼어야 된 게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아쉽죠. 왜냐하면 네. 이제 이승우 선수가 이제 퇴장 징계로 빠지게 됐고, 그리고 지난번 수원FC 경기에서 김승준 선수도 퇴장을 당해가지고 이 두 선수가 다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뭐 김현 선수가 이렇게 중용받지 못했던 공격수였는데 이날은 이제 선발로 나왔던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은 그래도 인천 유나이티드가 앞서는 경기 내용을 보이지 않나 좀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도 경기는 좀 인천이 좀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은 결정력에서 조금 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김보섭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했고 성남전도 또 이제 도움을 기록을 했잖아요. 김보섭 선수의 활약은 굉장히 좋은데 나머지 선수들의 조금 좀 공격을 받쳐주는 역할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실점 내용을 보면 좀 뼈아프기도 했어요. 과거 인천의 줄라탄 김현 선수에게 후반 막판 5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을 당했단 말이죠. 과거 이제 김현 선수가 인터뷰 등에서 조금 팬들과의 오해가 있었던 것도 있고, 뭐 여러모로 좀 인상 깊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김현 선수가 이렇게 이 축구 기사를 다음 날 찾아보면 인천에 김보섭 얘기가 있어야 돼요. 어제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김현 선수가 이렇게 앞에 많이 있는 거서 뭐야 봤더니 김현 선수가 이제 오해를 좀 풀고 싶다. 인천 팬들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 이슈 때문에 내가 미워하게 된 걸 내가 오해를 풀고 싶다. 저희가 수원FC를 원정을 갔었을 때는 김현 선수가 저희 쪽에 와서 원정석임에도 불구하고 큰절까지 했어요. 엎죽 엎드려서 큰절까지 했는데도 일부 아직 성이 나신 팬들은 이 인천 콜 중에 뭐 정신 차려 뭐 땡땡 뭐 이런 콜이 있거든요. 근데 숭이에서 나가라는 콜이 있습니다. 좀 여기 욕설이 섞이긴 했는데 그런 콜을 잘 안 해요. 근데 올해 유독 김현 선수한테만 그 콜을 할 정도로 아직 감정의 골이 좀 깊은데 경기 끝나고 조금 그동안의 오해의 골을 좀 풀 수 있는 인터뷰를 조금 해서 개인적으로는 김현 선수에 대한 미움을 조금 좀 이제는 좀 걷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고, 근데 그만큼 또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김현이 만약에 거기 수원FC 가서 잘 못하면 그런 것도 안 해요. 뭐 욕도 안 하고 뭐 하든가 말든가 인사를 오든가 말든가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김현이 올해 3번째 만났는데 벌써 2골을 넣었어요. 예. 친정팀한테. 예. 그 정도로 김현한테 잘하니까 인천 팬들이 조금 일부 팬들이 좀 미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인천은 어제 그 의외성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짚어주고 싶었어요. 분명히 김현의 장점은 인천 선수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김현은 반박자가 느리니까 나도 조금 수비를 천천히 해도 돼. 혹은 김현은 의외로 스트라이커지만 중거리 슛이 좀 좋거든요. 그러면 좀 바짝 붙는다거나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어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골을 먹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왜 인천 선수들끼리 막 투타치가 되고 우당탕탕 하면서 이상하게 김현에게 기회가 좀 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천 선수들이 마음가짐이 조금은 김현 정도는 뭐 내가 막지 않겠어라는 안일함이 김현 선수에게 실점을 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과거 인터뷰 당시에 이제 김현 선수가 수원FC가 나를 적극적으로 원했다. 인천도 나를 이렇게 좀 잡아줬으면 좋았을 걸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천에서 내가 많은 패스를 선수들한테 찔러줬는데 선수들이 골을 못 넣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이제 팬들이 많이 좀 화가 나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김현 선수가 당시에 좀 오해가 있었고 이제 뭐 기자분한테도 좀 사과를 받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좀 이게 돌이켜 보면 저도 이제 뭐 선수들의 인터뷰를 많이 하는 이제 기자지만 가끔은 선수가 뭐 다 이 속에 있는 감정을 너무 좀 표출을 하면서 오해를 좀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뭐 이적하고 나서 좀 이게 좀 좋은 추억들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솔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예. 들고 그 부분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오해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성남전에서 1대3으로 좀 패한 그런 영향이 좀 아직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성남전에서의 실점 장면들이 대부분 좀 비슷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그 정면 쪽에서 이제 때리는 이제 뭐 그 중거리 슈팅이 들어가면서 이제 실점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사실 뭐 김현 선수의 이번 실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보면 수비수들과 미드필더 사이에 좀 공간이 좀 벌어지면서 자꾸 좀 슈팅 기회를 그 부분에서 좀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김동원 선수가 지금 어깨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태희 선수가 출장을 하고 있는데 이태희 선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자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좀 여유 있게 슈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좀 수비수들과 미드필더 사이에 이런 좀 공간들을 좀 많이 좀 콤팩트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성남 게임에서 3골을 내준 게 아직도 좀 이렇게 잊혀지질 않아요. 올 시즌 뭐 저는 뭐 늘 실망했다가 늘 좋아했다 이러지만 올 시즌 가장 네. 실망했던 게 뭐냐면 그 왜 저희가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팬심이 천심입니다. 그날 네. 제가 원정석에 있었는데 네. 원정석의 결집력만큼은 정말 너무 기대가 등등했어요. 성남 홈팬분들이 참 이게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이 경기를 지배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드높았는데 경기를 하면서 특히 1실점, 2실점 후에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왜 안 뛰니? 너네 이기는 팀이라는 얘기가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인천 선수들이 뭔가 고삐가 팍 풀렸다. 그 성남전만큼은 조금 질책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예전에 인천이 왜 저희가 이긴 경기도 박수 안 친 경기가 많아요. 선수들이 설렁설렁 뛴다거나 진 경기도 박수 친 경기가 많습니다. 그냥 옷이 다 해질 정도로 뛰게 되면 저도 박수를 받거든요. 근데 지난 성남전은 누구 하나 박수를 좀 받기 힘든 만큼의 물론 이제 뭐 끝까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지금 득점력이 꽤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 이제 무고사 선수가 있을 때만 해도 득점왕 후보였지 않습니까? 여전히 K리그 득점 1위입니다. 예, 지금 무고 선수가 일본으로 간 뒤에 인천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최소 득점 공동 3위 뭐 이런 시선을 받고 있어요. 뭐 제로톱 전략도 써보고 뭐 조성환 감독이 여러 가지 비책을 고민할 텐데 이게 좀 대안을 좀 가까이 찾아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에르난데스 선수가 잘 해주곤 있지만 무고사의 완전한 대체 자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스럽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일단 강원의 좀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이 김대원 선수,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 발샤 선수, 그다음에 어린 선수인 양현준 선수 이 3명이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득점들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놓고 봤을 때는 뭐 K리그에서 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3명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좀 가면 좋을 텐데 인천이 지금은 김보섭 선수는 잘 터져주고 있지만 뭐 송시우, 홍시우 이런 선수들은 득점력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좀 나머지 선수들이 좀 뭔가 이 수비수들의 좀 분산을 좀 유도하면서 득점을 터뜨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게 좀 느껴집니다. 제로톱이 나온다는 이유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다거나 아니면 모두 득점을 잘한다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둘 다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득점원 뭐 비책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부분인데 의외성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요. 그러니까 어제 또 계속해서 아마 올 시즌이 아니라 뭐 내년에도 계속 얘기할 것 같지만 저기서 무고사였으면 지금 이 크로스가 무고사였으면 왜냐면 어제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양 측면에서 정말 쇄도 잘해서 문전 앞으로 붙여주고 중앙에서 찢어서 스페이스를 벌려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마침표를 못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외성. 이번에는 좀 얼리 크로스를 해볼까? 혹은 로빙볼로 조금 아주 굵은 축구를 해볼까? 이런 걸 못하고 계속 깔아주고 낮게 빨리빨리 잘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으면 다른 플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계속 플랜 A. 그리고 선수들한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건 왜 이렇게 착해요? 막 가다가 폭풍적인 드리블을 하고 가서 짠 접어요. 종이접기도 그렇게 접다 보면 종이 해집니다. 과감하게 접고 때릴 땐 때려야 되는데 아니 자꾸 접으면 네. 수비수들이 둘, 셋, 넷, 다섯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드리블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접을 수도 있으나 자꾸 접고 말아먹고 그 다음에 수비수들이 이제 갖춰지면 그러면 예. 수비수가 오기 전에 내가 중거리로 수비수를 위협해서 내가 자꾸 중거리를 때리면 날 막기 위해서 에르난데스가 스페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거리도 안 때리고 중거리를 전반에 때렸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안 때려볼게. 2번, 3번 해봐야죠. 0점 사격도 3발 주지 않습니까? 예. 왜 한 발 쏘고 말아요? 좀 예. 싸다 보면 0점이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의외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강원의 김대원과 양현준이 왜 살아나냐면 일단 과감하게 자신들이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그 과감성이 있거든요. 인천 선수들은 그런 게 없는 그냥 착하고 소심한 플레이가 아마 전체적인 경기의 분위기로 녹아나지 않아서 이렇게 1점밖에 못 따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표정에서 좀 답답함이 좀 많이 드러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에르난데스에 대해서는 뭐 좀 아직도 뭔가 기대를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기량? 그래도 뭐 벌써 예. 도움 2개나 했는데요. 굉장히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2개 나하고 2개 밖에 하고는 이제 표현이 다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술자리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특정 예. 단어를 이야기하면 한 잔 마시는 뭐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예. 앞으로 이제 무고사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그만하세요. 벌칙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떠난 선수니까 응원을 보내겠지. 예. 그래서 예, 에르난데스 선수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뭐 플레이 좋습니다. 잘 하는데 사실은 인천이 지금 빠진 그 선수의 그 대체 자원으로서의 플레이는 아니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맞춰나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특히나 사실 그 자리에 원래는 뭐 일류첸코 선수가 대체 자원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연봉 차이가 있어서 못 들어왔는데 일류첸코 선수가 서울에 가서 너무 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딱 인천이 원하는 스타일의 플레이로 잘해주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뭐 에르난데스 선수도 왜냐면은 K리그 1은 지금이 첫 번째 경험이에요. K리그 2에만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K리그 1에서의 이제 경험도 필요한 선수고 해서 서서히 뭐 적응을 한다면 이제 뭐 득점이 터져주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에르난데스 선수는 뭐 처음에 그 교체 선수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선발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 이제 선발로 이제 처음으로 예. 나왔는데 이 지금 조성환 감독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왼쪽 늘 윙포워드로 쓰던 김도혁 선수가 원래 자리인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오고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를 이제 최전방에 배치시키는 전략을 썼는데 그러면서 뭔가 에르난데스 선수의 그 스피드를 좀 극대화하겠다. 김도혁 선수의 이제 패싱 능력을 좀 믿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얘기하면 할수록 일단 부족한 득점이 걱정인 것 같아요. 좀 득점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김보섭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득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또 실망할 필요 없이 이제는 빨리 에르난데스, 그러니까 특히 이 호흡적인 부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구 선수들 중에 몸이 가장 먼저 상해야 되는 부분, 경기 중에 그날 경기 중에 제일 많이 먼저 상해야 되는 부분은 성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발이 아니고 몸이 아니라 성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공보다 빠른 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간다, 와라, 조심해, 뒤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에르난데스와 조금 호흡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 호흡만 맞춘다면 이제 송시우, 김보섭, 홍시우까지 예. 쭉쭉쭉 더군다나 그렇게 골이 터지면 에르난데스, 아길라르까지 득점원이 다양하게 고루 분포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빨리 에르난데스와 저녁을 좀 먹고 커피숍에 가서 예. 농담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선수들 간에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도 게임이 돼요? 근데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K리그 영입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어가 가능하냐. 예. 왜냐면 이제 그 모국어 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리그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인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호남 선수 지금 이제 부천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얼마 전에 제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목이 쉬어서 인터뷰를 못했어요. 왜냐면 경기 도중에 뛰는 것도 정말 많이 뛰지만 이 후배 선수들한테 자꾸 이제 뭐 말로써 지시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90분 동안 이제 그 성대를 써가지고
목이 쉬어서 인터뷰를 못할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소통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득점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수비의 걱정이 지금 또 생겼어요. 오반석 선수가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일단은 이 수비가 못하는 건 아닌데 이 순간순간 우리가 정신줄을 놓는다 그러거든요. 이게 좀 더워서 그런 건지 이게 체력적으로 예. 조금 좀 딸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나쁘지는 않습니다. 잘해주고 있고 특히 김동민이 활동량으로 커버해주고 있고 뭐 강민수의 경험으로 커버를 해주는 부분, 델브리츠 또 피지컬로 커버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나 이 구심점, 그러니까 저는 경기 중에 선수들을 아우르는 거는 감독이 아니라 필드 안에 한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광수 선수 같은 베테랑, 오반석 같은 베테랑이 있을 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김광석이 몸이 나빠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강민수가 더 좋고 김동민이 더 좋아서 이런 거라 예. 그런 부분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중간에 이렇게 멘탈을 좀 만져줄 수 있는 부분만 조금 케어가 된다면 수비도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예. 네. 지금 이제 다음 경기가 지금 대구 FC죠. 네. 대구 FC의 상황은 우리가 좀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대구와 수원 삼성의 경기를 이제 현장 취재를 하고 왔는데 예. 대구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7경기에서 5무 2패를 한 상황이고 그날 경기를 보면 정말 과거의 인천처럼 간절하게 뛰더라고요. 물론 경기를 이기지 못했지만 예. 좋은 의미로 저는 무슨 마치 뭐 럭비 경기를 보는 듯한 마치 복싱 경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치열한 그런 승부를 펼쳤는데 뭐 인천이 뭐 올 시즌에는 초반부터 승점을 잘 쌓아서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인천의 목표는 AFC 챔피언스 리그여야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사실은 파이널 A도 지금 간당간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뛰는 팀을 이기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천도 뭔가 조금 더 정신적인 부분을 잘 가다듬어서 좀 더 간절하게 뛸 대구를 상대로 좀 현명한 좀 경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24라운드까지 경기 치렀고요. 승점은 34점. 4위 제주와 승점은 같지만 뭐 골 득실차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이제 6, 7, 8위가 이제 승점 30점으로 다 같아요.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남은 리그 경기에서 어떤 결과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천을 쫓아오는 팀들이 연승을 거두면 굉장히 또 이제 인천이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승점 관리를 좀 잘해서 좀 지지 않는 경기, 뭐 승점 1점을 따더라도 사실은 뭐 이기면 좋겠지만 좀 그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김보섭 선수의 굉장히 또 팬이 됐는데 별명이 흥보섭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굉장히 좀 비슷하게 좀 구현해내는 그런 선수로서 득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김보섭 선수가 흥보섭으로서의 활약을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일단 10경기 이상 남았는데 어떻게 3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이제 리그가 이제 시작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몇 위지가 아니라 오늘 경기 반드시 이긴다. 뭐 다음 경기 준비해야지 다다음 경기 아닙니다. 오늘 이 경기 내가 가진 120%, 150% 쏟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초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녹화 시간에는 좀 이렇게 미간의 주름을 좀 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주말 대구 FC의 경기 승리를 기원하면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